앞서 현직 경찰청장이 12년 만에 독도를 방문한 것을 둘러싸고 일본에서 한 차례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청장이 오랜만에 독도를 방문하는 건 올해 초 독도 경비대가 전원 일반 경찰로 정비된 것에 대한 격려 차원의 방문이었는데 일본 측에서는 이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반발했습니다. 일본의 관방장관과 외무상은 상륙이 사실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매우 유감이다 라며 즉각 한국 정부에 항의하고 한미일 3국 외교차관 공동 기자회견을 무산시키기도 했는데요. 요미우리 신문은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기자회견 직전 상륙을 강행한 것에 대해 최악의 타이밍이 폭거다라며 강하게 분노하고 있다 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일본 언론에서는 여전히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독도라는 자극적인 문장까지 써가며 일본인들의 분노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이 대놓고 불만을 표시해도 한국 정부는 일본의 이번 행동에 대해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간다는 정부 입장에 어떠한 변화도 없다 라며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했는데요. 이후 조용하던 일본 정부가 갑자기 최종 반격에 나섰습니다. 12월 8일 일본 NHK에 따르면 일본 측이 이제는 한국에 정면 대응하겠다며 한국 전담 조직을 만들어 정식으로 출범화 시킨 겁니다. 일본인들은 드디어 일본 정부가 제대로 외교를 하는구나라며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국이 일본은 예상도 못한 반전을 일으키며 일본 정부를 무색하게 만드는 바람에 일본인들은 바로 태세 전환에 들어가 일본 정부의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국가보훈처는 독도 대첩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이는 매년 열리는 추모식이지만 올해는 앞서 현지 경비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경찰청장의 독도 시찰과 다음날 이를 트집 잡은 일본의 공동기자회견 불참으로 일본에서도 추모식이 주목받았는데요. 1954년 11월 21일 독도 의용수비대가 열악한 무기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침략하려는 일본을 격퇴시킨 날로 기념사업회는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에 빗대 독도대첩으로 명명했죠. 독도 의용수비대는 참전용사와 울릉도 거주 민간인 33명이 힘을 합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전쟁 혼란기를 틈타 독도의 수차례 불법 침입을 시도한 일본 함정에 대항하려고 결성된 단체였는데요. 그들은 당시 독도에 접근하려는 일본의 무장순시선 헤쿠라호와 오키호를 소총과 가늠자 없는 박격포로 무찔렀죠. 당시 독도 의용수비대의 활약은 일본이 다시는 독도를 침탈하지 못한 계기가 되는데요. 최근 일본 언론 프레지던트 온라인에서 독도 의용수비대를 모욕하는 내용의 칼럼이 나와 일본 내에서 이슈입니다. 그 내용이 정말 황당한데요. 대략적인 칼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954년 독도에서 한국 경비대가 발포를 해서 일본 해안보안청 함정들이 피해를 입고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한국은 독도의 영유권을 가져가기 위해 과거에 약 4,000명의 일본인을 불법으로 억류해 그중 8명을 숨지게 했다. 한일이 국교를 회복하는 1965년까지 한국 당국은 327척의 일본 어선을 납포했다. 독도에 살던 어민들 45명 또한 한국 해군에게 당했다. 우리 입장에서는 황당한 소리지만 많은 일본인들이 이를 기정사실로 믿고 있습니다. 당시 구속된 일본인들은 한국이 불법으로 억류한 게 아니라 멋대로 영해를 넘어와 침범하다가 구속된 것이었습니다. 독도에 살았다는 일본 어민들에 대한 이야기도 명백한 거짓말인데요. 독도의 어민 45명이 살만한 면적 자체가 안 나온다는 것은 넘어간다 치더라도 독도 근처도 아니고 독도에서 100km 넘게 떨어진 영해를 넘어와 그렇게 된 것이죠. 아무리 그래도 좀 심하지 않았나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의견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전쟁 중이었던 데다 일본이라면 치를 떨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이니 당시의 한국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만약 일본의 주장처럼 한국이 무자비하게 죄 없는 일본인들을 해친 게 사실이라면 다른 나라들이 지금 가만히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정부 인사나 방송인들도 이러한 이야기가 국제적으로 증명된 사실인 마냥 이야기하며 일본인들의 국민적인 분노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는 유언비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밝혀진 지 오래지만 아직도 많은 일본인들이 사실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은 이야기를 맹신하며 이를 빌미로 한국을 이상한 나라로 몰고 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밑밥을 깔고 난 일본 자민당은 지난달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트집잡아 한국에 정면 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서둘러 전담 조직을 출범시켰는데요. 대한국정책검토회라는 이름의 이 조직은 12월 8일 저녁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일본 자민당 외교부회 소속 의원들로 이루어진 대한국정책검토회는 독도뿐 아니라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까지 겨냥하며 한국에 아픔을 주는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대한국정책검토회 사무국장 야마다 켄지는 한국에 아픔을 주는 대응책을 검토해야만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우리 일본의 단호한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는 인식이 일치했습니다. 라고 한국을 향한 경고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차관급에 해당하는 외무성 정무관을 보내 대한국정책검토회에 박수를 보내며 훌륭하다고 칭찬했는데요. 일본인들 또한 강력하게 경제 제재를 하고 독도를 점거할 수 없을 정도의 일본 경제를 만들자. 지금부터 단교해도 상관없다. 이제 봐주지 말자. 등의 반응을 보이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반응과 달리 외신들은 잇따라 일본의 이러한 행동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는 국가의 집권 여당에서 특정 국가에 대해 팀을 만들어 대적한다는 얘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일갈했는데요. 그 말처럼 일본의 행동은 집권 여당 차원에서 한 국가에 대한 혐오를 하는 조직을 본격적으로 가동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국제적인 신뢰도가 형편없는 일본이 이번 일로 신뢰도를 더 깎아먹게 생겼는데요. 사실 일본은 2019년에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를 하겠다던 당시에 비슷한 행동을 했다가 제대로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짓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일본이 그러건 말건 한국 측은 이미 한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다는 소식이 일본에 전해지자 대한국정책검토회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이 경제 제재를 시도하기도 전에 일찌감치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고 대비책을 마련해 놓은 것인데요.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 통제 자율준수 체계를 강화해 관련 문제가 한국 수출의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도 행정비용 증가로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제1회 전략물자 자율준수기업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수출관리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간담회에는 CP 등 14개 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CP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전략물자 통제 시스템을 구비하고 정부 지정을 받아 포괄 수출허가 등 특례를 부여받는 무역거래자를 뜻하는데요. CP 기업들은 일본에 대항하는 효율적인 수출 통제를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와 워크숍에서 제기된 CP 기업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업계와도 지속 소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전략물자 수출 통제는 우리 기업이 국제사회에서 신뢰할 만한 무역 파트너로 자리 잡기 위한 안전판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이번 간담회는 큰 의미가 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본의 형편없는 외교 때문에 미국도 일본에 질리고 있는 상태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온 겁니다. 12월 8일 진주만 공습이 80주년을 맞은 가운데 일본은 민감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제대로 했습니다. 일본 주요 일간지들이 일제히 진주만 공습 후 일본계 미국인이 겪은 수용소 생활이나 차별 등에 관해 이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나섰습니다. 일본의 이런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로 아시아 민중에게 고통을 준 역사를 청산하지 못한 가운데 역사적 사실에 선택적으로 주목하는 경향은 미국도 질리게 만들었다는 관측인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인들도 대실망하며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일본 현 정부의 무능함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젠 아예 소위 한국 대륙이라는 느낌의 기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일본 정부가 또 사고를 쳤구나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일본인들이 늘어났습니다. 대한국정책검토회의 경고에 대해서도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12월 9일 관련해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한 일본이 이렇게 최근 한층 자주 독도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국제사회에 분쟁 지역으로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이 한국에 고통을 줄 것이라고 대놓고 저기를 보이며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깎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달리 한국은 독도 동해가 명실상부한 한국 영토임을 전 세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스페인, 러시아 등의 유럽 국가들 또한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나섰죠. 러시아는 2011년 국회 독도 영토 수호대책 특위 의원들에게 쿠릴 열도에 방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이걸 듣고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이건 일본 국내를 발칵 뒤집는 사건이었습니다. 러시아가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한국도 쿠릴 열도가 러시아 영토임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인데요. 스페인 상원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도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 영토라고 명확히 표시된 지도를 받은 일이 있었죠. 유럽 국가들까지 이렇게 나오니 일본 측에서는 스스로도 억지로 우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허울뿐이라도 강한 정부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계속해서 말뿐인 한국 대리기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이 다시 한번 강한 힘으로
독도를 지켜낸 것에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